예, 안녕하십니까. 과학교육 연구 방법 대학원 수업 그 첫 번째 그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미 저하고 뭐 제 지도 학생들도 있고 또 손은혜 교수님 지도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이미 잘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요번에 새로 입학한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처음 만나는 자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약간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19가 좀 정상화되고 그렇게 되면은 학교에서 강의 시간에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학원 수업은 수업 자체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연구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과정으로서의 강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과학교육 연구 방법이라고는 이 강의가 여러분들한테는 딱 적합한 그런 강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 통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 얼굴보다는 화면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좀 화면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주차에는 여러분들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이냐면 우선 뭐 당연히 그 오리엔테이션에 해당되는 강의 소개를 진행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그 3시간 강의인데 간략하게 한 10분 정도 여러분들한테 그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서 찾아가지고 하는 방법을 소개시켜 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활동을 수행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그 이 시간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대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뭐 사실은 대학원은 학부의 연장선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대학원은 그 이 졸업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대학원 학위를 땄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학위 사실은 학부도 학사학위 그 다음에 대학원은 석사학위 박사학위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뭐 학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학위를 땄다는 표현을 쓰는 거에서는 결국 뭐냐면은 그 논문을 써서 논문을 작성해서 어떤 심사를 통과했다 이런 의미로서 일반적인 학부 과정하고 좀 약간 다르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학부는 수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대학원은 내가 생각할 때는 수업에서의 대학원에서의 가치라든가 이거는 한 10%.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는 개인 연구가 한 60%. 그 다음에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이게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한 30%. 제가 생각할 땐 대략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많이 수행을 안 하는 경우에는 이것보다는 이 연구 쪽에 좀 더 많이 치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업을 통해서 얻는 거는 이 연구를 하는 것을 도와주는 과정으로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석사과정도 있고요. 박사과정도 있을 텐데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차이점은 어떻게 생각하면 석사과정은요. 석사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들을 이해를 하냐면은 어떤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를 석사 졸업한 사람들이 갖춰야 될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박사를 받으면 뭐냐? 이거는 일을 만들고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서의 내가 일이라고 표시했지만 요 일이라고 하는 거는 연구라고 하는 거하고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거를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잘 생각을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원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연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강의의 목적은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 지금 석사 2년차 또는 박사 또 박사과정인 경우에는 학위가 아니라 이 코스업을 마쳐도 아직 졸업하려면 멀리 남아 있긴 할 텐데, 주로 이제 석사 2년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석사 논문의 기틀을 대부분 잡아서 약간의 수정 작업을 통해서 2학기 때 그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거. 요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석사 2년차의 목표고요. 근데 나머지 박사과정이나 석사 1년차들의 목표는 뭐냐면은, 소논문이라는 표현 사실 별로 안 좋은데, 그냥 일반적인 논문을 한 편을 쓰기는 어렵겠지만 같이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요. 개인으로 할 수도 있고, 이 공동인 경우에는 나하고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 역시 기틀을 잡아서 대략 그 데이터까지 만들고 나중에 그 여름방학 동안에 투고를 할 수 있는 요 단계까지를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요번 강의에서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논문이 무엇이냐?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겠죠. 석사학위, 박사학위 논문 본 적 있을 거예요. 까만색 그 두꺼운 하드 표지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걸 졸업 논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석사 졸업 논문, 박사 졸업 논문. 자, 이거는 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논문을 써서 심사위원들 몇 명의 과정을 통해서 거치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출판된 논문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미출판 논문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 볼 때 나름대로 인정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논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논문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널을 얘기해 주는데, 즉 뭐냐면 학술지 논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는 과학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과학교육 학회지가 가장 대표적인 논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처음에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걸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많은 이제 교수님들,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인생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삶의 절반 정도는 연구 문제,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를 정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데이터를 수집하고 논문을 작성하고 이제 이전에 분석을 하겠죠. 이런 과정들이 그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무엇을 할 것인지 선정하는 과정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자,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항상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연구 문제를 선정한 다음 과정도 그 과정이 포함되지만, 그래서 맨 처음에 해야 될 거는 다른 사람이 무슨 논문을 썼는지에 대해서 많이 읽어보는 과정. 이거를 이제 선행 연구를 리뷰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관심 있는 논문들을 찾아서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 학술지 몇 개를 정해서 꾸준히 논문의 제목, 초록, 연구 방법, 관심 있는 것들은 연구의 결과와 논의까지를 살펴보는 것을 꾸준히 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작성이 아니라 논문을 리뷰를 하면은 그거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정리하고 이렇게 이 체계화 시키는 것들은 프로그램도 있고요. 대표적인 게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저도 좀 쓰다가 안 쓰다가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 돼요. 아래 한글이든지 엑셀이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면 체계가 잡히고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생기면 그때서야 이제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정리를 하다 보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늘어납니다. 논문을 한 편을 보면은 이 논문의 마지막에 레퍼런스들이 있잖아요. 중간에 이제 어떤 논문은 어떻게 돼 있다라고 보게 되는데, 그런 논문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를 보면 되겠죠. 뭘 보냐면은 이거 다른 강의 때문에 내가 올려놓은 것들이 있는데, 2016년도에 제가 썼던 논문들을 가지고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한국과학교육학회지에 실렸던 논문인데요. 우선 논문의 형식을 보면 맨 처음에 제목이 있죠. 자, 제목은 어떻게 정하냐? 항상 제일 마지막에 정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요게 초록이 있습니다. 자, 초록은 논문의 성격에 따라서 한글로 쓰기도 하고 영문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서론. 자, 서론을 쓰고요. 두 번째 연구 대상 및 방법이 들어갔는데 요 전에 선행 연구 분석 리뷰로 따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선행 리뷰하고 서론하고 묶어서 합쳐서 씁니다. 그래서 서론에는 들어가는 것들이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그 다음에 선행 연구 경향, 동향,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해당하는 연구 문제,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자, 과학교육 연구 비롯한 사회학 연구들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들을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래 새로운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런 걸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나는 이런 걸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론 부분들을 잘 보면은 이거랑 관련된 연구들은 무엇이 있구나라는 거를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구 방법이 있는데, 연구 방법은 연구 대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 방법, 연구 분석 방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자, 논문에 따라서는 국문 요약이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레퍼런스가 있어요. 자, 앞에 있는 걸 봤더니 어떤 게 있다. 그럼 레퍼런스가 있으면 이 레퍼런스를 또 보죠. 그럼 찾아서 봐요. 그럼 거기도 또 레퍼런스가 있죠.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번에는 뭘 하냐 하면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좀 연구를 진행한 사람들도 있기도 하겠지만, 자, 과제라기보다는 요번 강의 시간에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학교육학회지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과학교육학회지에 지난 3년 동안 나온 논문 제목을 보고 그중 요거는 내가 한번 이런 거 비슷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논문을 한 편을 골라서 A4지 한 장 이내로 요약을 해서 그거를 내가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거든요. 카페에 일주 강의 밑에 댓글로 업로드를 하면 됩니다. 자, A4지 한 장을 요약하는 건 요약하는 방법을 나중에 같이 좀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 과정을 보면 됩니다. 자, 과학교육학회지는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들이 대부분 입학을 하고 학번을 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학교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교육학회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한국과학교육학회 홈페이지를 내가 미리 로딩을 시켜 놓은 건데, 여기에 학술지 검색을 눌러 보면은
한국과학교육 학회지들이 다 쭉 나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로그인 내지면 로그 아웃된 상태에서 볼 수가 없어요. 파일을 볼 수가 없지만 제목은 볼 수가 있죠. 이 제목을 보고 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예를 들어서 뭘 볼까요? 교사의 과정 중심 평가. 그러면 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통합 검색에서 교사의 과정 중심이라고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연관도가 아니라 자, 내림차순으로 보겠습니다. 오이 금방 안 찾아지네. 뭐 어쨌든 이건 나중에 좀 보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과학교육 학회는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KCI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학술 연구재단 등재지 등재 후보지는 다 여기 논문들이 올라와 있어서 지금은 여기서 봐도 돼요. KCI GOKR로 들어가게 되면은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네요. 여기에 한국 과학 교육 학회지. 자, 검색을 하면은 나오죠. 여기에서 전체 논문을 들어가 보면은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3년치, 최근 3년치니까 2009, 2008, 2017 여기에서 218건이네요. 쭉 보고 이건 제목을 보고 괜찮다 싶으면은 원문을 들어가서 보면은 거기에 초록을 볼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A4지 한 장 이내로 정리를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주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